안녕하셨습니까? 고교수 약초TV입니다. 오늘은 국화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화는 눈을 밝게 한다.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눈을 밝게 한다.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여러분들 눈에 좋은 어떤 한약 그러면 역시 국화차 또는 결명자차 이렇게 얘기를 하죠. 흔히들 이렇게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이런 말씀은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것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한 건지 제가 강론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원식물을 보겠습니다. 국화의 꽃을 사용합니다. 라고 소개를 했네요. 물론 국화과 식물입니다. 이걸 컴포지타에라고 합니다. 학술적인 명칭으로는. 자, 그리고 꽃을 쓰기 때문에 위에 보면 크리산테미 프로스라고 합니다. 프로스는 플라워를 의미하죠. 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꽃을 생약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크리산테미 프로스라는 말은 생약명이다. 이렇게 약학대학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리산테멈이라는 말은 식물 분류학적으로 보면 이건 속명입니다. 그리고 모리폴리움 하면은 이것은 종명이 되겠습니다. 속명, 종명이 되겠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면 속명의 이 라틴어로 표현되는 이 학명은 대문자를 쓰고요. 종명에는 이렇게 소문자를 씁니다. 약학대학에서 공부한 학생들이야 다 알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동영상을 듣고 있는 혹시 비전문가들 같은 경우 좀 참고가 되라고 또 이렇게 자꾸 여러 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자, 크리산테멈이라는 말은 속명이라 했고 그리스어로서 크리산테몬이라는 말로부터 유래됐는데 이것은 황금색 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리소스라는 황금색이라는 말과 안세몬이라고 하는 꽃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산테멈 하는 말은 황금색 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라틴어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하면 이것을 좀 암기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고 우리가 국화 그러면 보통 흰 꽃도 있지만 노란 꽃들이 또 황금색 꽃들이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상을 해서 기억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학명을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면 말이죠. 뒤에 성분이 나오겠지만 이 성분도 이와 같은 학명으로부터 유래된 성분명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이 국화라고 하는 생약에 내가 전문가가 되겠다 그러면 이 정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모리폴리움이라고 하는 종명에는 물론 이 모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뽕나무를 의미하고 폴리움은 잎을 의미합니다. 아마 잎의 모양이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종명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뽕나무 잎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국화의 학명 크리산테멈 모리폴리움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방적인 효능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화라고 하는 것은 맵고 지금 보면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군요. 맵고 따뜻하고 쓴맛 세 가지 맛이 있지만 주로 매운맛을 앞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신량 해포약으로 본초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차가운 성질에 의해서 어떤 열사를 다스리는데 주로 폐와 간경맥의 열을 내리는 약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양 해표약, 서늘할 양이니까 이 신양 해표약은 매우면서도 서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약들은 대부분 풍열이 우리 몸에 침범했을 때 염증성 질환들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소개가 되죠. 주로 염증이라 그러면 여기서는 폐와 간의 염증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폐와 간의 열을 잘 내리는 약이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초서에 나와 있는 한방 효능을 한번 보면 소풍산열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제가 밑에다가 풍열을 솟아나고 열사를 없앤다 그랬습니다. 자, 이 풍열이라고 하는 관점은 우리가 풍한사에 외감이 되면 춥고 떨리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열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풍열이 범패되면은 보통 열이 나면서 바로 기관지염이나 폐렴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열사에 외감이 됐을 때 여러분들 그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런 증상들을 엿볼 수 있죠. 열이 우선 나면서 고열이 되면서 바로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자, 독감 바이러스 같으면은 춥고 떨리고 열이 나면서 온몸이 쑤시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몸살, 감기 몸살 증상들이 동반이 되죠. 그러나 이 풍열사 같은 경우는 열이 나면서 바로 염증성 질환으로 이행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이 나면서 고열이 되면서 바로 폐렴이나 잘못하면 뇌염이나 또는 급성백혈병이나 뭐 이런 식으로 병이 전이가 막 바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급한 상황으로 변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국화라고 하는 이 꽃을 뭐 고 선생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코로나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중한 질환에 이런 걸 씁니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죠. 제가 뒤에 방제에 아마 상국음이라고 하는 방제를 소개를 할 겁니다. 이것은 상엽과 국화, 뽕나무잎과 국화가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약들이 폐렴과 기관지염에 활용이 되거든요. 풍열에 의해서 생기는 기관지염, 폐렴에 아주 좋은 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풍열, 바이러스성으로 오는 염증, 이럴 때 잘 듣는 약이다. 그러니 우리가 시중에서 국화차 정도 하면은 이거 차 종류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물론 차죠. 하지만 본초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예전에 동북아시아의 전설에 의하면 700살이 넘도록 산 분도 있었대요. 그분 이름은 팽조 어른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하나라에서 은나라에 걸쳐서 살았대요. 700년을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이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새벽에 일어나면 이 호숫가에 피어있는 국화에 맺힌 이슬을 받아서 마셨다 라고 하는 전설이 전달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몇백 년이나 장수했다는 전설 속의 어른이죠. 팽조 어른. 뭐 여러분들은 뭐 기억하기를 그저 들으면 뭐 방중술이다 뭐 이런 것만 기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처음 듣는 여러분들 중에 처음 듣는 분들은 한번 서치해 보십시오. 자, 이런 분들이 장수의 비결로서 국화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폐와 간이라고 하는 것은 폐는 우리 면역 기능을 상당 부분 다 담당하는 그런 장기고 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특히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 울화와 관련된 이 화병과 관련된 그런 장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팽조 어른의 교훈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스트레스를 잘 그렇죠? 다스리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또는 폐와 간 건강 그것을 다스려라 그런 뜻으로 팽조 어른이 그런 습관을 전승해 준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간명목이라는 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간의 열을 내리고 눈을 밝게 해준다는 말이죠. 아니, 고 선생, 뭐 간 얘기하다 눈은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 도대체가. 그러면 그거를 뭐 안과 의사가 이해하겠습니까? 내과 의사가 이해하겠습니까? 물론 한방내과 그죠? 안과 선생이야 당연하다라고 얘기하겠죠. 이것은 한방 이론 중에 황제내경에서 소개되는 이런 말이 있죠. 간은 그늘주하고 눈으로 개교한다. 자, 간은 근육의 기능을 전부 주관하고 있고 눈으로 열려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는 것은 간과 눈은 불가분의 관계라, 또 근육은 불가분의 관계라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간의 열을 내리는 이와 같은 국화는 눈을 밝게 한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와 같이 눈을 밝게 하는 약들이 이렇게 간과 관련이 있다. 특히 간열을 내리는 여러분들 제가 결명자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결명자 같은 경우도 바로 이와 같은 메커니즘 안에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열해독, 이것은 염증을 다스린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열독으로 인해서 오는 조직의 염증, 이런 것을 잘 다스린다. 자, 국화는 그러니까 눈 영양제면서 폐와 간의 염증을 다스리면서 또 소염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우리가 가을에 우리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이 국화꽃이 이와 같은 효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듣는 약선 요리를 전공하시는 또는 전문으로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이 국화를 이용한 국화차나 또는 이와 같은 음료가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스토리텔링이 돼야 또 사업도 성공할 수 있죠. 자, 어떤 약선 음식이든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고는 아마 사업이 성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약선 요식업에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약선 요식업계의 전문가인 안창호 박사도 이와 같은 것을 잘 활용합니다.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과 한방 효능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한방식품 또는 한방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한 사람이 이와 같은 사업도 성공적으로 사업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천연물학적인 성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안토시아닌 계통의 물질로 크리산테민. 자, 이거 속명, 학명으로부터 이름이 성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명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크리산테민, 그죠? 크리산테몬, 뭐, 이런 학명으로부터 유래됐다고 봐야 되겠고, 여기 보면, 구조적으로 보면은 페놀릭 컴파운드가 되겠습니다. 안토시아닌 계통의 주성분이다. 국화의 주성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또 페놀성 물질로서 루테올린, 뭐 이런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또 주성분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다음으로 향기 성분, 정유 성분이죠. 에센셜 오일입니다. 이런 향기 성분으로서 보르네올, 캄파, 뭐 이런 성분들이 그 향기 성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국화는 이 차로 마셔도 아주 좋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이 향기 성분과 플라보노이드계 성분과 안토시아닌 계통의 성분이 어우러진 것이 바로 국화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인된 양리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열작용이 X레벨에서 소개가 됩니다.
물론 이 국화가 제가 간해열과 폐해열을 내린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도 이 해열작용이 입증됐다는 것은 국화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고전적인 효능을 약효해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혈압을 잘 낮출 수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알도스 리닥타제 억제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망막 손상을 억제해주는, 만막 손상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역시 눈과 관련된 그런 효능이 보고가 되고 있네요. 자, 이런 것은 명목이라고 하는 눈을 밝게 하는 효능과 관련이 있는 약효해명 연구가 되겠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또 고지혈증에 대한 개선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간과 폐에 열을 내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약효해명 연구로서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간 손상 개선작용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유발한 간 손상이란 말을 했는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말은 이거 해열제 양약입니다. 여러분들 타이레놀, 서스펜, 그저 타세놀 이런 상품명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약들이 이제 번국민적으로 다 아는 약이 됐죠. 해열 진통제입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 이것은 해열 진통작용이 있는 대신에 소염작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이부프로펜이라는 약과 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약을 많이 소개를 했을 겁니다. 자, 이부프로펜은 소염작용과 해열작용이 같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아세트아미노펜은 해열작용과 진통작용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세트아미노펜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손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상용량 우리가 흔히 500mg 또는 1000mg 이내에서 여러분들 복용을 할 때는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먹는다든가 또는 과용량 투여했을 때는 이와 같은 간 손상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났더니 머리가 아파서 이런 아세트아미노펜, 다시 얘기하면 모르실 것 같아서 타이레놀 또는 서스펜 또는 타세놀 이런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을 술 먹고 나서 머리 아프다고 해서 먹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간 손상이 있는데 이 약을 또 먹는다는 걸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또 다른 그런 진통제들이 있으니까 그건 약사님들이 권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유의해야 되는데, 실험동물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서 물론 과용량 투여했겠죠. 간 손상이 일어났을 때에 국화가 이것을 개선해 줬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염증 작용이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소염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분은 스테롤하고 트리테르펜에 대한 성분이 이런 효능이 있었다 그러는데, 제가 천연물화학적 성분에서 주성분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서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그렇죠? 이런 성분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물 스테롤이나 또는 트리테르펜계 물질은 소개를 못 드렸는데, 자, 이런 것이 항염증 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상동맥 확장작용이 있다는 건데, 이 관상동맥이 확장작용이 있다 그러면 심장병에 대한 어떤 예방효과 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혈류 촉진작용,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저항성 증강작용이 있다. 이것은 모세혈관에 보통 저항성이 증강이 된다는 말은 혈관이 좀 그죠? 튼튼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할 수가 있죠. 보통 플라보노이드 계통의 물질이
이와 같은 양리작용을 나타냅니다. 다음으로 항균작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플라보노이드계 물질들이 흔히 이런 항균작용이 아주 강하진 않지만 미약하게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항진균작용, 역시 항균작용 중에 하나지만 요거는 곰팡이 계통의 물질에도 항균작용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혈소판이 응집이 되면은 피떡이 형성되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건 뭐 초기 단계의 인비트로 실험에서 이와 같은 항혈전 작용이 확인이 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국음이라고 하는 방제를 하나 소개를 하겠는데요. 처방이라고 보면 되겠죠. 상엽이라고 하는 것은 뽕잎입니다. 국화 지금 얘기했습니다. 행이는 살구씨고요. 연교라고 하는 것은 의성개나리의 열매입니다. 자, 박하는 박하의 잎입니다. 또 길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라지 뿌리, 도라지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노군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의 뿌리줄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생감초가 들어갔군요. 자, 갈대의 뿌리줄기. 여러분들 또 우리나라 저 순천말에 갈대숲 유명하죠. 정원으로도 아주 정원 박람회도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갑니다. 뭐 최근에는 이와 같이 휴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확대되고 있죠. 자, 그런 점에서 이 갈대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또 약으로도 쓰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야, 갈대의 지하부 뿌리줄기를 우리가 이렇게 약으로도 쓴다.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인식을 가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한때 그 순천의 한 그런 농업 관련된 어떤 전문가로부터 공직자였습니다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갈대가 우리 순천에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좀 활용하면 좋을까라고 제가 전화로 한번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근과 관련된 한방 효능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노근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게 상엽과 뽕잎과 국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국음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이것은 보통 풍열이 우리 몸에 외감됐을 때 기관지염에 주로 쓴다. 기관지염증에 주로 쓴다. 폐렴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데 기관지의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이 나니까 이럴 때는 가래가 어떻겠습니까? 진하고 아마 악취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 묽은 콧물과 묽은 가래가 나올 때는 그것은 염증성 소인이 아니라 보통 찬 기운이 한사가 초기에 폐로 들어왔을 때 그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구금을 쓰는 경우는 염증으로 인한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기침, 이럴 때 기관지염 이럴 때 우리가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감염이 됐을 때 기침을 오래 하거나 기관지 염증으로 인해서 기침이 날 때 이런 상구금 같은 것을 쓸 수가 있겠죠. 아이고 선생님 뭐 이런 것이 어디 뭐 약이 뭐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뽕잎하고 국화는 뭐 시장 가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뽕잎하고 국화만이라도 뭐 이렇게 좀 차로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방제의 설명을 하면은 연교라고 하는 게 염증에 아주 잘 듣는 그런 의성개나리의 열매입니다. 길경도 마찬가지, 도라지 뿌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소염제들이 배가가 돼가지고 특히 기관지염에 아주 잘 듣도록 처방이 된 겁니다. 상구금, 여러분들 혹시 기관지염으로 양약을 썼는데도 잘 안 듣고 고생을 한다 그러면 이 상구금 처방을 기억하면 좋겠죠.
여러분들 오늘 국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